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합성함수 기억나? 합성함수? 함수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 그렇지? 뭐 그거 가지고 1대1 함수, 상등함수, 상수함수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을게, 그쵸? 근데 우리 두 개의 함수가 연결된 합성함수 배우고 이거의 역함수까지 배우는 것까지 개념까지 했거든? 이 합성함수의 뜻이 뭐야? 합성함수. 뭘 합성한다는 뜻이야, 그치?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이런 좀 빨리 찾아봐. 공집하지 않는 생집하는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읽어봐. 그 X Y G대와 X는 정형으로 Z를 공으로 하는 새로운 그게 무슨 말이야? 양수까지 합성하기. 그러니까 지금 거기 써져 있는 합성함수의 뜻을 그대로 읽었지, 그치?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오른쪽에 그림이랑 보면 생각해봐. 햄이 처음 보는 거 그냥 너가 한번 풀이해봐가 아니잖아, 그치? 지금 보니까 함수가 몇 개가 그려져 있는 거야? 세 개가 그려져 있는 거야? 함수야, 함수. 두 개가 있는 거야. 집합이 두 개겠지, 그치? 미안해. 함수가 두 개고 집합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쵸? 그걸 연결하는 함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어떤 하나의 x라고 하는 집합이랑 하나의 y라고 하는 집합, 또 다른 z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얘네들이 연결된 걸 예를 들어 f라고 하고 얘네들이 연결된 함수를 g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럴 때 어떤 순서로 시작을 하는 거야? 지금 순서되면 어떤 순서로 시작을 하는 거야? F를 하고 나서 G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F에다가 X를 집어넣고, 그쵸? 그 함수의 결과값을 다시 G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은 이런 형태를 무슨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를 닷으로 표현할 거야, 그치? 그럴 때 이 G 닷 F 그대로 써주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봐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헷갈려 했던 게 뭐냐면 여기 G 닷 F, G 괄호하고 FX로 가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뭐 먼저 하고 뭐 먼저 하는 거 있어? F 먼저 하고 G. 근데 우리 F.G라고 해? 아니지? 거꾸로 하는 거야. 안쪽에, 앞쪽에 있는 걸 먼저 써야 되니까 G.F로 써주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합성함수에 관련해서 우리 뭐 함수값 연결해서 찾는 것들은 지난번에 다 했었어, 그렇지? 조금 어려운 게 이 합성함수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만 했던 역함수, 역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지. 원래 우리 함수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는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한 개짜리는 우리 뭐라고 부르면 좋다? G의 역함수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렇지? 표기는 우리 지수에다가 얼마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렇죠? 요거 짧은 건 왜 역함수라고 하겠지,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뭐를 먼저 하고 뭐를 그 다음에 하는 거야? G하고. 그렇죠. 그럼 G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그렇지? 대신에 그때 원소는 여기 Z가 들어가는 거야, 반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F의 역함수가 들어가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 함수 자체를 지금 뭐 한 거야? 역함수 한 거잖아. 그랬더니 이런 순서로 되는 거랑 어떻다. 그러니까 마치 원래는 G다 F면 G 역함수, F 역함수가 생겨야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순서도 보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예를 들어 A, B의 X라는 함수 전체를 역함수 할 거야. 그럼 이건 역함수 순서가 가로를 풀면 어떻게 써줘야 돼? B 역함수. 그렇지. B 역함수 닷 A의 역함수에 예를 들어 뭐 X, Y였다고 하면 여기가 Y, 뭐 Z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는 어때야 된다고?
이겁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 같은 x 값이라고 그냥 x라고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알겠지? 순서도 뭐하고 바뀌고 역함수도 하나씩 뭐하는 거랑 똑같다? 분배가 돼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지가 않아서 좀 헷갈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역함수 구하는 거랑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을 선생님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봐봐. fx라고 하는 이제 식을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럴 때 f에 갑자기 뭐의 정보를 알려준 거야? 뭐의 정보를 알려준 거야? 역함수. 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원래 x가 있고 여기 원래 y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쟤는 역함수니까 이 반대로 된 성질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 5를 집어넣은 함수는 이 결과가 a가 나오는 거랑 어떻다? 근데 우린 이 역함수에 대한 식이 써져 있어? 아니면 원래 함수에 대한 식이 써져 있어? 원래 함수. 그럼 우리는 이 5를 넣었을 때 a를 넣는다는 걸 꼭 써야 될까? 지금 그거밖에 안 나와있잖아. f의 역함수는 5를 넣었을 때 a가 나와.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원래 함수를 이용할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역함수가 아니라 y. 원래 함수를 얘기하면 뭐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 x를 넣었을 때 x에 대한 값을 하나 알고 있잖아. 우리가 하나 붙었잖아. a를 넣었을 때 그렇지. 거꾸로 보는 거야. a를 넣었을 때 답이 뭐가 나온다? 뭐가 그래서 우리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면 그게 그냥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거랑 같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항상 이걸 보면 이걸 생각을 해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다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 그냥. 여기다가 5만 집. 왜 5를 집어넣어? 역함수가 5라니까 무슨 함수로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원래 함수로 바꿔놨는데 왜 여기다 5를 집어넣어? a를 집어넣어야지. 그치? a 집어넣은 거 불러봅시다. 그 a 집어넣은 거 불러봅시다. 3a 마이너스 7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넘기고 나누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4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치? 얘는 또 역함수에다 a 넣은 게 5래. 그럼 선생님 그림도 안 그려도 되겠죠? 원래 함수로 바뀌면 누굴 집어넣을 때 누가 나온다는 소리야? 5를 넣었을 때 그렇지.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냥 5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거랑 어떻다? 이건 우리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그냥 찾는 거야. 그럼 집어넣기만 바로 답 나오지? 암산으로 하는데 얼마 나와야 돼? 그렇죠. 우리 빼고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좀 귀찮은 거야. 이번 진짜 역함수를 구할 거거든? 역함수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x랑 y 얘네들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이 y랑 x를 그냥 바꾸는 거야. x는 누구로? y로. y는 누구로? x로 바꾸는 거지. 근데 우리 이거 대칭 이동에 대해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할 때 한번 했던 거랑 사실은 어때? 이게 그림으로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칭을 해서 우리 그래프 그려지는 거랑 어떻다 과정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바꿔놓고 나서 우리는 y는으로 정의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바꿔봅시다. y는 x로, x는 y로 바꾸면 어떻게 되시기? x는 4y 플러스 1이지, 그치? 근데 이걸 우리는 y로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을 넘기고 4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게 되는 y는 얼마? y 4분의 1 해주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1 먼저 빼고 4로 나눈 거야. 이것도 그럼 바로 한번 해봅시다. 식 바꾸는 것부터 y는 x. 그럼 그 다음 우리 바로 y는으로 가도 되겠지? 불러봅시다. 그러니까 곱하면 까지 우리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실제 역함수를 찾는 거고 우리 대부분은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만 쭉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얘 특이하게 역함수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뭘 해달래?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랑 어때? 그럼 얘는 역함수가 사실은 곱하기 플러스 1처럼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 저런 기호를 쓰자고 한 거랑 똑같아. 그럼 그림 보고 찾자. FA가 얼마나? FA는 얼마나? 6. 얘는 지금 이걸로 찾아도 되긴 하거든? 근데 우리 그냥 역함수 기호를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G-F의 역함수 어떻게 써줘야 돼? 그렇지. F 역함수 닷 G의 역함수에다가 누구를 집어넣겠다?
4를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지금 뒤에 역함수부터 하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쭉 가는 거죠? 4부터 우리 쭉 순서대로 2번 가는 거예요. 답이 얼마 나와야 돼? 2요. 그렇죠. 4, 6, 2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걸 우리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얘도 이거는 그냥인데 뒤에 있는 걸 합성함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f 닷 하고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한번 해봅시다. f 역함수 g 역함수지? 근데 아까랑 똑같아. 봐봐. 하나의 함수를 역함수 하니까 갖다 돌아오는 거겠지? 근데 f라고 하는 함수는 가는 거잖아. 근데 f 역함수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함수는 우리한테 무슨 함수랑 항상 똑같다고? 항등함수 i랑 똑같은 거지, 그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g의 역함수에 6에 대한 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림에서 찾으니까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이제 우리 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무슨 점의 적도를 찾아줘야 돼? 근데 아까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거 방금 살짝 얘기했었지? 우리가 역함수를 찾는다는 거는 저 함수를 어떤 그래프에 대칭을 시키는 거랑 사실은 똑같다.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가 y랑 x를 바꾼 거잖아. 그게 어떤 그래프에 대칭을 시키는 거랑 똑같다. 찾아봐. 방금 얘기했어, 선생님이랑. 1차 함수 뭐? 그러니까 우리 그 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어떤 그래프에 대칭을 시킨다라고 얘기했다고. 찾아봐. 역함수 정의했다 나와 있어.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왜 자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소리만 해? 응? 너가 찾아서 기억 좀 해. 역함수의 그래프 쪽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저기 있는 함수의 y랑 x를 어떻게 했어? 바꿨어, 그렇죠? 그럼 우리 그 역함수 구하기 어렵지 않지?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지만 이 방법 한번 먼저 해봅시다. y는 x 바꿔봐. x는 5y 플러스 3이야, 그렇죠? 그럼 이것도 우리 y는으로 가는 과정을 해야겠지? 플러스 3 넘겨서 우리 나눈 숫자까지 그냥 완벽하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에 무슨 점을 찾고 싶은 거야? 찾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그려보려고 하니까 저기 있는 저 그래프에 우리 기울기는 얼마고 y절편은 얼마야?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대충 3쯤에 있는 거고 기울기 높으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쭉 그려지겠지? 여기 우리는 y는 5x 플러스 3입니다. 그렇죠? 얘는 기울기 얼마? y절편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밑에 이 정도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쭉 되게 낮은 각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인 거랑 어때? 그럼 뭐 이쯤에서 교점이 생기겠지. 그럼 우린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서로 같다라고 해서 이 교점의 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봐봐. 앞으로는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들어갔었지, 그치? 그 이유가 쌤 뭐라고 했냐면 이 원래 함수를 우리는 어떤 직선에 대칭을 한 것과 같더니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을 해서 그려진 게 여기 있는 걸 뭐 fx라고 하면 얘를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랑 어때? 물론 이 그림이 너무 궁금하면 우리 충분히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궁금한 건 요 점 아니야? 그럼 이 파란색 두 개로 해서 이 점을 찾아야 돼? 처음부터 이 파란색이랑 어떤 색 선이랑 만나서 생긴 점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한마디로 우리는 이 직선은 항상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함수랑 굳이 밑에 파란색 식을 찾아서 할 필요 없이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서로 어떨 때 교점을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99%의 우리 함수들은 역함수를 찾을 때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무슨 점을 찾으면 돼?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100%는 아니니까 간혹 이거 말고도 다른 그래프에서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함수라든지 포물선에서는 여기서 교점 말고도 우리 다른 사분면에서도 또 교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포물선 같을 때 이렇게 포물선일 때 여기랑 교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가 생겨.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우리 확정적으로 하나 찾을 수 있는 건 어떤 점이 있다고? y는 x랑 이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게 우리 제일 쉬운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우리 직접 점의 좌표로 반대로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좀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쌤 귀찮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다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5x 플러스 3이랑 y는 x니까 x랑의 교점을 찾으면 그냥 끝이야.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 4x는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그 x점의 교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어차피 이 직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y축의 좌표도 반드시 똑같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건 항상 똑같아. 이 두 점의 좌표는 항상 같은 점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역함수는 뭐라고 얘기했어? 원래 있던 x라고 하는 정의역에서 y라고 하는 공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 함수가 있어서 이 반대로도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여기 1, 2, 3이 있어. 여기는 a, b, c가 있고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그 이유는 반대로 두 개의 화살표가 가버리잖아, 그치? 또 하나는 얘가 잘 맞춰서 이렇게 가고 얘가 잘 맞춰서 이렇게 갔어. 근데 여기 D라고 하는 원소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럼 F는 괜찮은데 반대로 F의 역함수는 가능해 불가능해? 정의역에서 쏘는 화살표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지금 쌤이 그린 것 같은 모양으로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함수의 이름이 있었는데 무슨 함수였더라? 1대1 함수면 아까 D가 있는 거지? 1대 그렇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찾아달라는 거는 원래 함수가 반드시 무슨 함수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1대1 대응인 거 함수 찾을 때 어차피 우리 그래프 그림을 그려서 좀 찾을 거거든요. 선생님 얘기했었지? 기본적으로 함수이려면 무슨 선을 그어서 그래프에다 세로선을 그어서 그렇죠? 교점이 반드시 몇 개씩밖에 없어야 돼? 한 개씩밖에 없어야 돼, 그렇죠? 근데 1대1 함수 찾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가로선을 그어서 또 교점이 몇 개만 돼야 돼? 그럼 1대1 대응까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당연하죠. 당연히 1대1도 가로도 하고 세로도 해야 돼. 근데 1대1이랑 1대1 대응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하나라도 남는 부분, 빈 공간에 영역이 있으면 돼야 돼. 얘는 괜찮아. 하지만 대응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우리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그만 봅시다. 우린 저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거든? 근데 조금 귀찮은 게 뭐가 있는 함수인 거야, 지금? 값이 있는 함수인 거죠? 그럼 우리 똑같이 푸는 거야. 첫 번째.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죠. 두 번째 x는 누구보다 작을 때. 그리고 식을 나눠서 우리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렇지? 1보다 클 때 한 번씩 전개까지 쭉 해서 한번 그려볼까? 정리는 나중에 할 거고요. 전개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정의한 얘는 3 플러스 k의 x 마이너스 4 정도로 쓰겠죠. 그렇죠? 요것도 전개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kx 플러스 1이지, 그치? 마이너스 1 잘못 봤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얘도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랑 어때? 그래서 우리 얘를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서 우리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우리 미지수가 생기지 k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3 더하기 k 마이너스 4지. 1을 넣었을 때 그 값을 k를 그냥 양수라고 해서 그냥 그리기만 할 거거든? 그럼 그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 같아? 그 좌표가 1,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그 숫자 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옳은 숫자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랑 어때? 1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k 빼기 4잖아. 그럼 3이랑 4랑 빼니까 k 마이너스 1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우리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기다가 똑같이 1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k-1인 건 이해가 돼? 그럼 여기 똑같은 교점이니까 만나는 점에 대해서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네? 맞니?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반드시 어느 쪽으로 향하는데? 오른쪽? 위로 향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렇죠? 이 그래프도 오른쪽 위로 향해도 돼, 똑같이?
오른쪽 위로 하면 돼. 오른쪽 아래야 그럼 오른쪽 아래로 되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그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벌써 몇 개가 나온 거죠. 둘. 그러니까 우리 얘도 똑같이 어떤 그래프 모양이 돼야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어야만 되겠죠? 이해가 되니? 선생님 반대로 지워버렸네.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꼭 이 그림이 아니라 반대로 어떨 수도 있어. 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음수의 기울일 수도 있잖아. 그때 20도 반드시 음수의 그래프로 내려가야 되는 건 어때야 돼? 한마디로 우리한테 설명해 준 건 뭐냐면 얘네 둘의 기울기의 부호는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인 건 어때야 돼? 우리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었더라? 얘네들의 곱셈이 항상 어때? 같은 게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둘이 부호가 다르면 곱셈이 음수인데 얘는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3 더하기 k 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 대한 식이 0보다 큰 거랑 어떻다? 그럼 이거 k라고 하는 문자로 다시 좀 앞으로 빼서 보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더라? k는 뭐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에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K는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 바깥쪽에 그 영역의 답만 얘기해 주면 끝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우리 하나로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 것도 봅시다. 두 개 함수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걸 좀 그냥 구해주세요. 이게 다야. 그렇지? 얘를 좀 보기 쉽게 설명하면 이거 아니야? f의 역함수에 g에 3을 넣은 걸 찾고 싶어. 이게 다죠? 근데 우리 g라고 하는 함수 f라는 함수 다 나와 있잖아. 그럼 g에 3 넣는 거 그냥 껌이네? 넣어보세요. 8. 근데 이게 우리 궁금하잖아. 그렇지? 근데 역함수 직접 y는 x로 바꿔서 찾을 거야? 아니야. 지금 이 값이 그냥 궁금하지? 이걸 답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값을 그냥 몰라라고 우리 쓰는 거야. 왜냐면 우리 이렇게 된 함수가 있으면 쌤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성질을 이용해서 f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f의 역함수 거꾸로 간 게 8 집어넣으면 a가 나온대.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이걸 나왔을 것 같아. A를 얼마가 나온다?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우리 이 식에다가 여기 집어넣는 거 엄청 쉽잖아. 집어넣으세요. 그럼 넘기고 나누니까 a는 당연히 얼마여야 돼? A는 3을 정답 3. 이렇게 쓰면 끝이다. 이런 걸 굳이 역함수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찾는 게 아니야. 알겠죠? 뒤에다 한번 봅시다.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다음처럼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걸 우리 해달래. 그치?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요것부터 역함수를 잘 취하면 뭔가 정리되는 게 있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쵸? 요거 역함수 한번 해봅시다. 요거 f 역함수 다 쓴 그대로 G 역함수 를 먼저 써. 또 갑자기 역함수 하면서 뭐도 바뀐다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G는 그러니까 다시 G 근데 또 쥐야? 역함수하고 너가 방금 뭐가 바뀐다고 했어 지원이가. 근데 왜 자꾸 쥐가 나와? 무슨 소리야? 이거에 역함수 해달라고. F가 먼저 나와야지 순서도 바뀐다고 역함수 다 취하고. 그렇지? 역함수가 들어가고 순서도 바뀌어. 그 다음에 누가 돼야 돼? 다음 G G의 무슨 함수? 역함수 역함수하고 다시 F라는 함수에 8을 집어넣은 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똑같이 역함수, 원함수 순서 바뀌지만 같은 함수끼리 역함수랑 원래 함수면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F에 8 집어넣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너 한번 불러보세요. 8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럼 이번엔 얘는 또 역함수가 안 나와 있잖아. 또 이거 막 구하려고 할 거야? 얘를 그냥 뭐라고 놓으면 돼? 아무거나 그냥 A라고 놓는 거야. 아무 문자. 그런 다음에 얘를 서로 순서 바꿔서 G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 A를 집어넣어서 찾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얼마 집어넣으면 딱 0이 나오니? 여기 함수네. 6 넣으면 0이 나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입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찾는 거야. 역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 푸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프로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꺾여있는 이상한 함수예요. 우리가 쓰기 어려워. 그렇지? 그 상태에서 우리는 f의 역함수의 b가 나올 걸 찾아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맞아? 그럼 봐봐. 지금 이걸 모르니까 여기 그냥 k라고 하는 여기 없는 문자라는 선생님 쓸게. 여기까지 맞니? 그럼 우리 당연히 순서를 어떻게 할 거야? 순서를 바꿔. 그래서 f에다 뭘 집어넣으면 F의 K를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이거 풀면 끝이겠죠? 뭐를 집어넣어야 실제로 b가 나와? 그림 보니까 y 값이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 눈에 다 보이거든? 뭐를 집어넣어야지 b라고 하는 값이 나올까? B. b를 집어넣으면 진짜 b가 나와? b 집어넣으면 여기가 나오는 선생님 얘는 아 A를 a를 집어넣으면 이거 아예 모르는 값이 나오는데 아 C. 그래 요게 심심해서 있는 게 아니야 a, b 찍는 게 아니라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 여기가 c면 여기도 c, d라고 먼저 알려준 거라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b라는 점이 나오려면 누굴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C를 여기 찾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역함수 두 번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뭐냐면 역함수의 역함수를 한 게 c를 나오는 걸 찾아도 되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사실 c까지 가는데 몇 번의 역함수를 취해서 가는 거랑 똑같니라고 물어보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누굴 넣었어야지 c가 나오니? 처음 B를 넣죠. 아 B를 넣죠. D를 넣어야 C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림을 좀 봐. 근데 우리 한 번만에 가는 게 아니잖아. D를 넣어서 C가 나오는데 그럼 D가 나오는 점을 찾아야지 역함수에서 가겠지? 그러니까 뭐를 집어넣었어야지 두 번 역함수 할 때 결과가 C가 나오는 건 똑같아? 이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돼 지금? 봐봐. 우리 여기 B가 나오는 걸 찾았잖아. 그럼 B를 넣었을 B 얼마를 넣어야지 B가 나오는 걸 거꾸로 찾은 거 아니야? 얼마를 넣어야지 B가 나왔어 지금 보면? C를 지금 C를 넣어야지 B가 나왔잖아. 그럼 이 역함수라는 거는 한 번 누구를 넣어야지 그 전 알파벳이 나오는지를 거꾸로 찾아가는 과정이랑 어때? 근데 우리 한 번은 먼저 찾을 거 한 번.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C가 나와? D를 D를 넣어야지 C가 나온다고. 그쵸? 근데 우린 여기가 그럼 D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는 얼마를 넣어야지 D가 나와? 라고 물어본 거라고. 아 여기까지.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답이, 여기까지가 답이야. 그래. 그래서 얘를 두 번 한 거랑 똑같다고. C를 찾는 과정이 역함수 두 번에 거꾸로 가는 과정이 그래프의 특이하고 얘는 B를 넣는 과정이 한 번만 가는 거니까 C인 거랑 어떻고 그 규칙만 찾으면 뭐 여러 번 역함수 할 때마다 원래 걸로 찾아가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이런 문제는 이게 만약에 힘들면 그래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프지 않니? 그럼 얘를 그냥 역함수로 그려도 돼 선생님 이런 모양이면 저 그냥 이렇게 그려서 할 건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도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 얼마를 넣어야지 얼마가 나오고 얼마를 넣어야지 얼마가 나오는지를 다 우리 똑같이 반대로 그려서 쓸 수 있어 없어? 그게 그냥 역함수 F의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인 거랑 사실은 똑같아 알겠죠?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얘는 정의로 푸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함수랑 그 역함수에 대한 무슨 점을 찾고 싶대 또? 교점. 그럼 이것도 역함수 찾아서 물론 y, x 바꿔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찾아가지고 그 교점을 찾아야 될까? 어떻게 찾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고민할 거 없이 이 식이랑 x랑만 같은 걸 보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2x 빼기 5는 x야 그럼 그냥 x는 바로 나오지 않니? 얼마 나와? 5가 나오죠? 그럼 그 점의 좌표는 항상 몇 컴마 몇이라고? 콤마. 가 나와야 돼. 항상 같은 거예요. 그렇죠? 끝났어 이미. 우리는 저 그래프 그리기도 귀찮아. 그냥 여기 있는 요 점이 5,5인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무슨 점이라니? 원점이라니요.
그 길이니까 결국 이런 대각선인 거랑 어땠대? 근데 이 식이 y는 x여서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항상 똑같은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중에서도 인 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 좌표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만 붙여주면 답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도 두 교점의 차에다가 루트만 붙여주면 하는 뜻이. 이런 게 이해만 하면 훨씬 더 쉬운 거야, 알겠지? 이런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 나머지 여기 뒤에 것도 한번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실제로 여기 함수, 역함수, 우리 이름 있는 함수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어려운 이유는 사실 딱 하나야. 너네들이 이제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 종류, 합성하는 법, 역함수 배웠지? 근데 이제 너네들한테 함수의 종류를 무궁무진하게 갑자기 많이 밀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방학 때 배울 건 딱 두 개를 더 배웠거든. 하나는 우리한테 유리 함수라는 거랑 또 하나는 무리 함수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좀 특이한 함수. 지난번에 얘기했던 삼각비가 있었지, 그치? 그 삼각비로 만든 삼각함수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우리 원래 지수에다가 항상 어떤 문자의 숫자만 썼잖아. 이걸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썼지, 그치?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이게 문자 x로 바뀝니다. 저희는 무슨 함수? 지수 함수라는 걸 좀 쓸 거고요. 이 지수라는 바뀌는 처음 들어보는 갑자기 모그 함수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야 지금? 다 함수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합성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요. 역함수 문제도 나올 거고요. 대칭 이동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 우리 평행 이동하는 것도 이제 다 배웠어, 안 배웠어?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내는 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에 대한 너네들 기본기를 이제 배운 거거든? 이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이 결국에 다 무너져. 그러니까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배운 정의들 어떤 뜻이 있었는지 잘 기억해놔야 되겠지? 안 그러면 결국에 고2 과정까지 다 연결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공부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 유리함수거든요. 유리함수. 근데 우리 유리라는 거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니지? 유리수라는 거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 유리수의 뜻이 뭐야? 유리수? 정확하게 응? 무한 무한소수가 아닌 거? 그럼 소수여야 돼, 무조건? 셀수 셀 수 있는 거? 셀 수 있다는 뜻이 뭐야, 갑자기? 우리 유리수의 뜻 써놔. 거기 유리 숫자의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대신에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기본 유리수야. 그 중에서 가끔은 1분의 얼마, 1분의 얼마 해서 그런 거는 자연수로 써주는 거, 그치?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 인거죠, 그쵸? 다 유리수에 들어가는 거야. 분수도 뭐에 들어가는 거야? 유리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분수 중에서 무한소수도 있고, 무한소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런 것들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 그쵸? 그럼 이 유리에 관련된 함수, 유리 숫자에 관련된 거 할 거면 우리는 이제 유리 식에 관련된 것들이랑 어떤 유리 함수에 관련된 것을 다 배울 거거든? 우리 똑같아. 아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었지, 그치? 이번 유리식을 먼저 배우는 건데 얘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유리식의 형태로 분자분모에 있는 거랑 사실 똑같아. 근데 우리 중학교 때 한 번도 여기 x분의 1 이런 거 있으면 다항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무슨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유리식으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렇죠? 절대 분모에는 문자가 반드시 이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런 것만 우리 유리식이라고 할 거고요. 분모에 문자가 없는 거 그냥 우리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여기 구별해놨죠? 이런 건 무슨 식? 다항식. 문자가 분모에 있는 요 분수식은 무슨 식? 무슨 식? 유리식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유리수 안에 다항식이랑 분수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중학교 때 이런 걸 위주로 그냥 배웠던 거 뿐입니다. 알겠죠? 다 포함된 게 유리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성질은 그냥 유리수의 성질이랑 똑같아. 당연히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눠도 전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대신에 분모에 들어가는 값들은 반드시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되겠지?
거기에 있는 값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가 기본 전제 조건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x-1분의 1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x는 절대로 누가 되면 안 돼? 그렇죠. 얘도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그럼 x는 누구랑 누구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우리한테 설명해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당연히 이런 식의 성질로 뭐 이런 통분되어 있는 식이 있으면 우리 분자분모 더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랑 어떻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얘도 CD로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서 여기 D 여기 C 곱해가지고 만드는 거랑 또 어떻다. 곱하기도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우리 나누기도 이렇게 역수 취해서 곱하는 거랑 어떻다. 이런 것들 우리 여러 가지 할 건데 뒤쪽에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하긴 한 게 두 가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다 우리 별표 좀 쳐놔봅시다. 나머지 앞에 건 다 우리 괜찮은데 3번이 제일 중요해. 잠깐만. 여기까지 설명할 테니까 형님 전화 드릴게. 우리 2개 이상 분수들의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야? 곱셈이 되어 있는 게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랑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무슨 법이라고 했냐면 구분 분수법이라고 얘기 좀 할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x분의 1이랑 x-1분의 1이 지금 서로 빼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 얘네들을 한번 통분을 한번 해보려고 해. 통분하면 여기다가 x-1 곱하고 여기는 x로 곱하는 거겠지? 곱하면 어떻게 돼? x 곱하기 x-1이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곱해진 거니까 x-1인 거랑 어때? 여기 이쪽으로 곱해지면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랑 어떠니? 얘네들이 쓱쓱 지워지는 거랑 어때? 그럼 얘는 결국에는 x 곱하기 x-1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로 합쳐지는 거랑 어떻다? 잘 알았지? 그럼 우리 맨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잘한다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걸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예를 들어 대문자 A라고 하고 이 식을 대문자 B라고 한번 해서 이름을 좀 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한 여기 있는 식이 A, B, B, A, B분의 얼마의 상수로 지금 되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여기 지금 -1인데 우리 예를 들어 이렇게 1인 걸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지. 그럼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뀐 실제 보는 거랑 똑같거든? 첫 번째 규칙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봐봐. 둘이 문자의 지금 숫자가 지금 어때야 돼? 기본적으로 같을 때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얘네들이 하나가 3x고 여기가 만약에 2x면 저렇게 깔끔하게 상수만 나오진 않아. 그때 무조건 x라는 게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얘를 같은 문자에 보통 취급을 할 거야.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 둘 중에 어떤 걸 볼까 봤더니 얘를 하나를 지금 이걸 작은 걸로 잡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를 나머지라는 숫자를 잡은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x고 얘가 x-1이잖아. 그럼 이 E라는 숫자가 더 큰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빼기 B에 대한 분수로 지금 쓴 거랑 똑같아. 그리고 나서 거꾸로는 어떻게 하냐면 B에서 A를 좀 빼는 거야. 그럼 B에서 A를 빼면 그게 얼마나 나와? B에서 A를 빼는데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식에다 마이너스 여기 곱해지는 거랑 어떻다?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어떻게 한 거냐면 요구한 거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한 거지? 근데 B에서 A를 뺀 거를 역수로 곱해서 이렇게 곱한 게 우리 부분분수법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렇지?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건 얘를 그냥 통분해서 계산만 써보면 돼.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5분의 A, B분의 분모는 못 빼기 뭐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 B-A랑 여기 B-A분의 서로 약분돼서 지어지는 과정이랑 어떻다고?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좀 외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면 그냥 얘네 둘이 보고 B를 항상 더 큰 걸로 하는 거야. 그래야지 B 빼기 A 할 때 이 숫자가 양수로 나오는 거랑 어떠니까? 이해가 되니? 우린 이런 것들을 당연히 2개 말고 몇 개도 가능해? 3개도 가능한 거랑 똑같아.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여기도 제일 큰 거 C 빼기 A분의 1 있고 걔를 A분의 1, BC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증명은 간단해. 이것만 우리 통분 한번 해볼까?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 A, B, C지 왜 B제곱을 해 굳이? 그쵸? 그럼 여기다 뭐로 곱한 거야? 여기다 누구만 곱한 거야? 를 뺀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또 약분돼서 결국엔 이 식이랑 어떻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되게 쉬운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 암기를 좀 해줘야 돼. 그쵸?
요걸 우린 되게 많이 써줄 거야. 어떤 두 개의 식이 모여져 있을 때 그거를 우린 나눠서 더하기 빼기로 바꿔서 문제 풀 거다 이게 답니다. 그렇죠? 주로 빼기 1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우리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지? 이거 우리 선생님 몇 번 설명한 적 있죠? 얘가 항상 무슨 식이랑 똑같다고? 이름이 번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 원칙이 나누니까 우리 곱하기에서 역수가 들어가는데 우린 결과 먼저 볼 거야. 여기 있는 분모는 이렇게 둘이 곱해지는 거랑 항상 어떻고 나머지는 이렇게 곱해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지, 그치? 얘는 둘이 곱한 게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 먼저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해봅시다. 요거 가지고 우리 문제 푸는 것까지 쭉쭉 가볼 거야.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면 우리 예를 들어 위에가 2차, 밑에가 1차인 경우거든? 그럼 그때는 위아래를 나눌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우리 그럴 때는 차수가 더 낮아서 문제 풀기가 좀 더 쉬워진다 이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우리한테 x-1인데 위가 x제곱 플러스 얼마 2x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럼 이거는 위에가 2차고 여기 1차잖아. 그럼 얘는 사실은 위아래가 약분이 되는 구조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위에 있는 식 우리 좀 많이 보이는 식인데 뭐 가고 싶어? 하고 싶지?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이렇게 보이는 게 2야 진짜? 3이죠? 그래서 얘네들 사실 똑같으니까 약분이 돼야 되는 거랑 어떻다. 근데 대신에 약분할 때 조건 딱 하나지? 약분이 되려면 x는 절대로 누가 아니다? 1이 아니었다라는 걸 써놔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약분하고 나면 누구밖에 안 남습니다. x 플러스 3밖에 안 남는 건 어때? 근데 그 중에서 1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걸 풀고 답을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 말이 없으면 답이 틀린 거야. 왜냐면 이건 1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 기본적으로. 하지만 원래 식에서 1을 넣을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은 없는 거고 1이 아닐 때는 이 값이 그냥 어떻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약분이 안 되는 식일 수도 있잖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예를 들어서 1이래. 여긴 또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직접 나눠보는 거야. 우리 분수식 말고 그냥 기본 방정식 나누는 거 배웠잖아. 이렇게 나눠. x만 쓰는 거야. 벌써 까먹었어 이거. x만 써서 이걸 맞추는 거야. 그 다음 빼기야 빼기 4x야. 그럼 여기다 뭘 써줘야 돼? 플러스 4 그쵸?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그대로 내려왔고 우린 4x 마이너스 4한 거지? 둘이 또 빼니까 이제 밑에가 얼마가 돼? 5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건 우리 1학기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실제로 나눠봤더니 몫이 얼마나 나와? 그래서 x 플러스 4는 그대로 하나 쓰고 그쵸? 뒤에 나머지는 우리 뭐라고 쓰는 거냐면 x 마이너스 1분의 얼마랑 같다. 5랑 같다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차수가 높은 거는 바꿔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린 경우가 되게 많겠지? 이런 문제들인 거야. 뭐 4개 이상도 통분해서 우리 간단히 할 건데 2개씩 묶으면 좀 간단하다라는 걸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우리 여기 있는 것도 비례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나중에는 이 비례식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것들도 좀 많이 풀 거거든? 얘는 보통 어떤 비례식을 몇 대 몇으로 하기도 하고 분수로 나타낼 때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수로 나타내거나 이렇게 할 때 얘를 또 다른 문자 하나로 표현하면 굉장히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2분의 x랑 예를 들어 뭐 3분의 y랑 뭐 7분의 z가 서로 똑같대. 그럼 이거 2개씩 는에서 풀기 너무 귀찮잖아. 근데 이거를 하나의 문자를 하나로만 바꿔서 얘를 잠깐 k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그럼 x는 그냥 뭐라고 써도 돼? x는 얘네 둘만 보면 2k y는 3k
Z는 70. 로 3개의 문자였는데 문자 종류가 몇 개로 바뀌어? 몇 개로 바뀌어? 네. 로 바뀌어서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알겠죠? 이런 숫자의 새로운 비율일 때는 또 다른 문자 하나 쓰는 게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식들을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볼 거다 이게 답니다. 첫 번째 거 우리 얼른 찾는 거 해봅시다. 유리식 찾아달래. 그쵸? 대신에 다항식이 아닌 걸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1번은 돼야 돼. 기억은. 1번. 2번 니은은 돼야 돼. 안 되죠? 분수에 우리 숫자, 분모의 숫자밖에 없으니까 디귿은 돼야 돼. 왜 안 돼? 쟤는? 다항식이야. 다항식이 아닌 거 찾는데? 왜 그럼 니은 왜 안 된다고 했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찾아달라. 다항식. 왜 디귿이 다항식이야? 얘는 왜 다항식이라고 했어? 얘는 다항식이 아니라고 했었지? 얘는 다항식이라고 했어. 얘는 근데 왜 또 다항식이야? 니은이 니은 다항식이야. 근데 디은 다항식이 아니라고. 그럼 기억은 왜 다항식이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다항식.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야. 분모에 뭐만 있으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니까.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한 번도 이거 다항식을 한 적 있어? 분모에 누가 있어 지금? 문자가 있잖아. 그런 건 우리 다항식이 아니라고. 그렇죠? 얘도 다항식. 유리식이라니까. 그래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분모에 숫자밖에 없으면 이거 그냥 우리한테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3이잖아. 이런 그냥 1차식 아니야? 이런 거는 빼고 이제 유리식만 얘기해보자 이거야. 그치? 이해가 돼 다시? 리을 다항식이 유리식이 아니야. 유리식 맞아. 니은. 이해가 되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저렇게 돼 있는 두 개의 분수를 그냥 귀찮게 뭘 해주세요야? 통분해주세요. 통분할 겁니다.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 한꺼번에 통분까지 한번 해보자. 곱하기 x 플러스 1이겠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쓰겠죠? 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얘를 뭐 할 수 있어? 뭘로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곱하기 x 마이너스. 그럼 얘가 있는데 또 곱할 거라 자꾸? 뭐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x 플러스 이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통분하면 사실상 곱해진 게 있어 없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뭔 말인지. 2분의 1이랑 너 6분의 1 통분할 거야. 이거 무조건 뭐 12분의로 만들어? 뭘로 만들어? 얘는 이미 얘를 갖고 있잖아. 얘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왜 자꾸 x 플러스 1을 또 곱하냐?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이제? 얘는 곱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1이라고. 근데 우리 얘네들 그냥 더한다 치면 여기다가만 누가 곱해지면 돼? x 마이너스. 이해가 돼? 이걸 봐야 돼. 그냥 귀찮게 고민 안 하고 얘네들 곱하지 말고. 알겠죠? 얘를 뭐 해달래 그냥? 정리하면 불러봐. 숫자야 끝나면 얼마? 3. 문자 A 약분하면 밑에 남아 위에 남아. 몇 개? X, Y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 이거 그렇죠? 이거 그냥 우리 중학생들도 하는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다음 같이 귀찮은 걸 좀 계산을 해달래, 그렇지? 그럼 이것도 이거 세 개 다 곱할 거야? 통분하려고? 왜? 그 이유만 설명해볼게. x제곱 플러스 2x가 다른 걸로 저만 어떻게 저걸 만들어? 이제 무슨 소리야 이게? 통분하는 거잖아, 그치? x는 일단 x 플러스 그렇지. 그렇게 한마디로 이 분모가 얘네 둘의 곱이랑 어때? 인수분해하면 x 하나랑 x 더하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건드릴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네 둘만 얘한테 누구 곱하고 얘한테 누구 곱하면 돼? 그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통분했다 치고 x 제곱 2x만 써도 될까?
불러봅시다.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 잘 확인해서. dx 플러스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렇지. 얘는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만 우리 써주면 된다. 그럼 정리하면 돼. 분모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 분자만 불러봅시다. 3x 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지? 근데 또 보여? 우리 귀찮아서 안 썼지만 밑에 있는 식이 x랑 x 더하기 2잖아. 얘는 3하고 x 더하기 2랑 어때? 그럼 사실은 누구만 아니면 마이너스 2만 아니면 그냥 지워지는 거랑 어떻다고?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면 얘는 x분의 2랑 어떻다? 대신에 x는 마이너스 2는 됐다 안 됐다? 까지 써주는 게 우리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3인데 갑자기 문도 써놨네. 이렇게 써주는 거랑 똑같겠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야. 얘네 둘은 0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얘도 그렇게 한번 가볼 건데 얘는 다 곱하기랑 나누기지. 그럼 인수분해를 잘해서 그냥 약분해 주세요랑 어때? 같겠죠? 인수분해 쭉 한번 불러봅시다. 처음부터 다 될 거야. 여기 첫 번째 분자는 분자 x 분자 x 마이너스 분자 인수분해 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곱하기 x 마이너스 이게 x-3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밑에 거 인수분해 x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곱하기 위에 건 건드릴 거 없으니까 그대로 써도 되겠지? 밑에 그렇죠. x-3의 제곱 나누기니까 우리 곱하기 역수로 바뀌겠죠? 얘가 x 플러스 3 들어가는 거 맞아? 위에 있는 거 인수, 밑에 있는 걸 인수분해해서 위에서 써봅시다. 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이 식이. x 마이너스 정신 좀 차려봐. 응? 우리 여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약분할 것만 보는 거지? 얘네 둘이 약분돼서 지어지는 거랑 어떠니? 얘네 둘도 똑같이 약분돼서 지어지지? 얘는 이렇게 하나씩 지어지죠? 얘는 지어질 게 있나 봤더니 지어질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x 플러스 3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에 얘는 2에 x 마이너스인 거랑 어때? 같은데 우리가 지금 써져 있는 것 중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원래 분모에 있던 것들은 절대로 0이 되면 되는데 그런 것만 좀 써주면 돼. 요거 우리가 약분한 거에서 x는 마이너스 1 됐으면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2도 되면 된다 안 된다? 약분한 것 중에 3은 이미 여기 남아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이미 써져 있는 거에 얘네들은 0이 아니다라는 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겠지? 이렇게만 읽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갑자기 곱해서 우리 계산해달래.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앞에는 막 두 개씩이라도 비슷한 거 있으니까 좀 쉬웠잖아. 근데 우리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귀찮지만 어떻게 해야 돼? 다 통분을 해야 돼, 결국엔. 그치? 근데 그냥 우리 아무렇게나 네 개를 다 통분할까? 그건 또 아닌 거야. 그치? 얘도 우리 치환할 때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을 때 조금 더 쉬운 두 개씩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거든? 어떻게 두 개를 선택하면 두 개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조금 더 쉬울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이랑 그리고 잘 안 보이죠, 그쵸? 얘는 봐봐. 얘네 둘이 힌트야. 왜냐면 분자의 값이 여기 둘 다 1, 1인 거랑 같아. 얘네들은 분자에 둘 다 뭐가 있어? x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이 두 가지 방법이야. 얘네 둘을 아까처럼 차수를 낮춰서 풀거나 선택 자체를 1, 1, x, x 있는 것끼리 먼저 하면 되겠지. 얘네 둘이 먼저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통분까지 할 거야, 통분. 분 뭐부터 해? x
x랑 x 플러스 1을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얼마인지 좀 보이지 않을까? x 플러스 2 빼기 x잖아. 보이는 거 맞아? 얘네들도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 그렇지? 플러스 하고 분모는 얼마야? 플러스 이렇게만 그냥 부르면 돼. 그 다음 여기 분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x 음. 제곱 음. 플러스 3x 빼기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뭐 보여? 그럼 x제곱 플러스 3x가 특이하게 둘 다 어때? 없어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없어진 거 보이지? 남는 건 누구밖에 안 남아? 쓸까? x제곱 플러스 3x지?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잖아. 뺐다고 그럼 뭐가 남아? 만 남는다 이거야, 그쵸? 그럼 얘네 둘이 이제 숫자가 서로 어때? 똑같잖아. 그럼 얘네들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지는 거 아니니?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윤모는 그냥 다 곱해지는 거야. 어차피 통분 무조건 해야 돼. 그쵸? 여기 둘 다 2가 있으니까 그냥 2를 묶었다 쳐도 돼? 얘를 곱하면 불러봐. x 제곱 음. 플러스 여기다 그냥 쓸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야. 여기 둘이 곱하면 불러. 가 이렇게 곱해져서 뺄 거라고, 그렇죠? 좀 빼면 어떻게 돼? 플러스 2x 플러스 3이지. 3. 왜 또 2가 나와?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수가 자꾸 나와. 이거 빼기 이거라니까 그냥 2로 묶고, 그치? 그래서 얘는 요게 그냥 답인 거랑 어떻다? 근데 이걸 순서를 안 지켜서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치? 이거를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얘는 다 지금 11이니까 좀 얘네들이 해야겠다가 좀 보여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처럼 얘도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꿀 거야?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겁니다. x를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봐. 여기 분자가 얼마가 돼? 몫이. 그리고 여기는 x 더하기 1죠? 그럼 빼면 이게 얼마가 돼? 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랑 어떻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도 똑같은 짓을 하겠지? x 더하기 1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이거랑 똑같지 않을까? 몫은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대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랑 어떻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을 두 개씩 선택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 x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돼? 이런 귀찮은 단원의 식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 못 풀어. 얘도 우리 마찬가지야. 얘는 친절하게 여기 두 개씩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 통분해서 풀어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는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걸 좀 다르게 쓰면 좀 더 쉽다 이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 선생님 이거 얘 그냥 통분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통분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통분하면? 얼마로 분모가 돼? 그러니까 곱한 게 얼마인데? 분모 찾아달라고. 그냥 곱셈으로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 곱셈을 해달라고 그러니 너한테 한 번이라도? 왜 x제곱이야? 선생님 전개하라고 안 했다니까? 응? 아까 전부터 선생님 분모 쓸 때 전개한 적 있어 우리?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얘기해? 얘네 둘이 최소 공배수로 곱셈한 분모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다죠, 그렇죠? 천천히 고민해보고 얘기하면 돼. 분모, 모 곱하기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 x 플러스 또 곱해 x 플러스 1,
그리고 얘네 둘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번 곱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걸 먼저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누구만 곱한 거야 지금? 누구만 곱한 거지? 여기다가 누구만 곱한 거야? 그럼 여기 2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좀 쉬우니까 3x 더하기 3이니까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이랑 어때? 그럼 얘네들 약분해서 x 곱하기 x 플러스 3에 3입니다라고 써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찾아도 괜찮아. 근데 얘는 이것보다는 이걸 사실은 찾아주세요. 왜? 아까 전에 기억나? 두 개의 곱셈에 대한 식인 거랑 어때? 그럼 아까 a b분의 1은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더라? 먼저 빼기 먼저 쓰는 거야. 뭐 빼기 뭐? 뭐 빼기 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써놔.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 분수식에서는 부분분수 찾는 거야. ab분의 1이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야. a가 항상 작을 때. 알겠지?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가 곱해져야지 통분했을 때 똑같다고 했어. 거꾸로. 거꾸로. 얘가 통분되면 분자가 뭐가 돼? 통분한 거 생각해봐. 통분. 그래서 여기가 b-a분의 1이 돼야지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거야. 이 식을 외워야 된다 무조건. 다시 써놔. 옆에 보니까 이상한 뜻으로 처음에 그거 지우고 다시 써. 그치? 이상한 거 외우지 말고 a b분의 1은 b 빼기 a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야. 그럼 보세요. 이걸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 그치? 그럼 b 빼기 a 하면 먼저 얼마가 나와? 그러니까 얘를 큰 걸로 해놓는 게 편한 거야. 그치? 이거 쓸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얘만 쓰면 되겠네? 얘네 둘 써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쵸? 얘도 똑같은 그 짓을 할 거야. 그치? 얘네 둘이 빼봐. 어떻게 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A, B야, A, B. A 빼기 B를 한 적이 있어? B 빼기 A랑 B 빼기 A. B 빼기 A 하면 얼마가 나와? 그래서 얘는 2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 2랑 여기 뺀 B 빼기 A랑 뭐가 되니까? 약분이 돼서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x 플러스 1분의 1은 앞에 있으니까 더하기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부호분수라면 여기 가운데가 서로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거 보이니? 얘네 둘이 쓱쓱 지어지는 거랑 어때? 그럼 얘네 둘이 뭐만 있으면 돼? 통분만 하면 되지? 이게 x 곱하기 x 플러스 3에 이거 빼니까 3 남는 식이랑 어떻다? 똑같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 이 정도니까 좀 이게 더 편한데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걸 되게 여러 개 곱한 걸 물어볼 겁니다. 지금만 봐도 식이 몇 개야? 3개야. 얘네들 다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부분분수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뒤에 있는 것들은 보통 3개가 아니라 규칙을 찾아서 100개, 200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런 것들 풀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건 뭐냐면 이런 거 대표적으로 번분수식이지? 요거 통분, 요거 통분 따라하면 됩니다. 밑에 거 통분하면 몇 분해? 얼른 좀 해봐. 왜 그래? 이거 좀 어려운 거 물어봐? 얘네 둘이 통분. 할 거 많아, 지원아. 빨리 좀 해봐. x분의, 뭐 x분의 1이야, 자꾸. 얘네들 통분이라고 x분의 하고 위에가 뭐야? x-1이야. 위에 것도 통분. x분의
x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거 분모 분자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 둘끼리 같은 자리 분모끼리 분자끼리 원래 약분이 됩니다. 그렇지? 그럼 분모에 누구만 남는 거야? 1이야. 알겠죠? 집중 좀 해봐. 아주 할 거 많아. 그 다음 우리 이런 비례식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 어떤 숫자에 대해서 x랑 y의 비율이 나타나지면 우리 요거는 뭐몇 x는 몇 y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새로운 문자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x는 몇 k? 3k, y는 몇 k? 5k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여기다 바로 그냥 대입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집어넣어 봅시다. 밑에 분모는 몇 k 제곱이야? 먼저 하나씩 5k 제곱, 25k 제곱이지? 위에 것도 제곱이죠? 뭐 어차피 이거 k 제곱으로 정리돼서 여기는 몇 k야? 34k 제곱이죠? 여기는 빼니까 16k 제곱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워져서 그냥 몇 분의 몇의 숫자인 거랑 똑같아. 그럼 약분하면 뭐 정답까지 깔끔하게 나올 거고, 알겠죠?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얘도 뭔가 봤더니 이 분모가 절대로 뭐가 되지 않도록 한마디로 얘는 0이 안 된다는 걸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이 등식이 항상 뭐가 안 돼? 뭐 안 돼? 얘네 둘이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어떤 식이라는 얘기야? 같은 식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럴 때 A랑 B를 좀 구해주세요랑 어떠니? 그럼 이거는 얘를 부분수로 나눠도 되겠지만 이거를 바로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쵸? 이거 통분 한번 해볼까? 얘네 둘의 곱이 이런 거 보여? 그럼 분모는 똑같이 쓸 거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냥? 물론 여긴 아무것도 없나, 위에가? ax 플러스 a 문자 제대로 보세요. 다 되는 거지? 이게 이 식이랑 똑같대, 그치? 그럼 여기에는 사실 x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0. 그리고 a 빼기 2b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연립하면 그냥 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항상 같은 항등식이다. 모양만 다른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우리 부분분수 문제 푸는 거. 지금 x-1부터 2씩 계속 쭉쭉쭉 커져서 19까지 가야 돼. 그럼 여기 지금 10개의 식이 쌓여있는 거랑 똑같잖아. 이걸 다 하나씩 통분할 거야? 아니지? 얘 하나씩을 무슨 분수로 바꾸는 과정인 거야? 부분 분수로 바꾸는 거야. 그렇죠? A, B, A, B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보여? B 빼기 A가 얼마 나와? 정신 차려봐, 지원아. B 빼기 A가 항상 작은 게 A고 큰 게 B여서 양수로 나오게 하는 게 기본이야. 항상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2가 나와서 분자에 있는 2랑 서로 어떻게 될까? 옆에 있는 분수도 봐. A, B로 하면 B 빼기 A가 얼마나? 다 2가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모든 분자에 다 2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저거 이제 순서만 잘 맞게 부르면 되겠네? 불러봅시다. 저거 돌린 거. 이제 학군제도 사라집니다. 그 다시 A, B분의 1 불러봐. B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1 써놔 한번 거기다 써놔. A, B분의 1 B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1 대비 B분의 1 그럼 저게 1이면 참 좋은데 2인데도 다행은 B 빼기 A가 모든 식이 다 2였잖아. 어차피 얘랑 약분이 된다고. 그럼 이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요것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불러달라고요. A분의 1, B분의 1로. 이런 게 모든 식이 다 똑같겠지? 그 다음 불러봅시다.
여기까지 써져 있는 모든 다 똑같이. 플러스 음, x 플러스 1 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음. 점점점 그리고 마지막에 x 플러스 19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항상 이런 구조의 문제들은 뭐냐면 바로 붙어 있는 게 빠지거나 혹은 몇 칸 떨어져 있는 게 사라지는 구조예요. 근데 이건 좀 쉽게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 그렇죠? 그다음 여기랑 여기도 똑같아. 그다음 여기랑 그 다음 것도 바로 똑같았겠지? 그럼 여기 플러스 있는 것까지 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지워지는 구조로 설계를 한 거랑 어떻다. 그래서 남는 거는 맨 앞에 있었던 x 마이너스 1분의 맨 끝에 있었던 x 플러스 21분의 1로만 간단히 나타내는 거랑 어때? 그냥 얘는 정답이니까. 통분은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렇지? 그럼 저런 숫자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숫자도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B 빼기 A가 전부 다 얼마가 나와? 그럼 걔는 쓸 필요가 없겠네? 위에도 1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하나씩 또 A분의 1, B분의 1로 쓰면 되겠죠? 써봅시다. 그러니까 1로 쓰겠냐? 마이너스 음, 점점 보이지? 점점점 99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또 가운데가 친절하게 사라지는 문제의 답인 거랑 어떻다? 그래서 답은 1 빼기 100분의 1이니까 이건 뭐 숫자니까 뭐 100분의 99 이렇게 써주는 거랑 어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죠? 요 문제들이 이제 계속 될 거야. 근데 꼭 이렇게 친절하게 한 칸씩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이거는 숫자가 지금 3씩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지금 똑같아서 맞출 건데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해줘 봅시다, 알겠죠? 밑에 거는 안 풀었던 것 같은데 다 풀었나? 이것도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거 보니까 다음 예식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근데 여기 분수로 돼 있어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러더라 우리 똑같이 이거 두 개만 해서 정리하면 돼. 근데 얘네 둘이 통분한 게 위아래 있는 번분수의 분자가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좀 쉽겠죠? 우리 위에 거 전체 분수 하나씩만 통분 한번 해봅시다.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냥 곱셈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거는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서 빼면 되잖아. 빼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여기 분모도 똑같겠지? 이거 그냥 바로 셈 쓸게. 분자 불러봅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 1로 전기에 바뀌지?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위에 있던 것처럼 그 정도 안 되지? 그냥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도 이렇게 분모 분자잖아. 얘도 그냥 이렇게 쓱쓱 약분들이 지어진 거랑 어때? 얘도 똑같아. 그래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인 거랑 어떻다? 대신에 뭐 풀마이든 넣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정도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잘못했나 우리? 여기 잘못 풀었네 우리가 이렇게 곱해지죠? 여기 곱하면 얼마야? 얘는 더하기네, 그치? 이렇게 되면 1이 지어져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2x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2가 지어져서 여기 그냥 x만 남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면 실수, 미안. 그 다음 얘는 뭐냐면 귀찮지만 밑에부터 하나씩 분수 정리해서 역수해서 문제 푸는 거 똑같아. 요거 얘부터만 한번 해볼까? 요거만 하면 얼마야? 요거만 통분. x분의 x 플러스 1이지, 그치? 근데 여기 써져 있는 식이 뭐냐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 밖에 1이 이렇게 그냥 뒤에다 쓸게. 여기가 1 마이너스 우리가 통분해서 정리하니까 x분의 x 플러스 1분의 1이지. 얘를 그냥 우리 하나의 분수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여기가 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또 바뀌는 식인 거랑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우리 다시 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1이고 여기 1까지 더하는 거죠? 요거 통분 한번 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로 반장이 나오겠지, 그치? 거기서 플러스 1하는 거랑 어때? 얘도 또 1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인 거 보이지? 그래서 얘는 그냥 x 더하기 1이겠죠? 거기 더하기 1하니까 x 플러스 1인 거랑 어떻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면서 찾은 거는 여기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0도 안 되고, 그렇지? 마이너스 1도 돼야 돼. 그거 정도만 써놓으면 끝인 거야. 걔네도 절대로 답이 된다 안 된다? 분수식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친구들이 요거랑 똑같은 것 중에 이런 문제를 풀기 좀 어렵거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얘는 이런 숫자를 이런 모양으로 좀 만들고 싶대, 그렇지? 근데 얘를 차근차근 해서 올라가기엔 ABC가 너무 복잡하잖아. 얘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식을 분모가 1인식으로 바꿔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1이 돼? 그렇지. 역수 나누는 거야, 반대로. 25분의 81로 쓰면은 뭐 역수하면 이거랑 똑같잖아. 근데 그거를 자연수 더하기 분수로 쓰는 거야. 그럼 요거 나누면 어떻게 돼? 81엔 25가 몇 개 될까? 그래서 3 더하기 25분의 얼마로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우리 요 모양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3이야. 여기에 또 분자가 얼마야? 여기에 분자가 얼마야? 1이잖아, 그렇지? 우리 얘도 분자를 또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겠지? 3 더하기 여기를 또 1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럼 여기 분모가 얼마가 돼? 처음이랑 똑같잖아. 얘가 81분의 25야. 15로 바꿨잖아. 근데 얘는 이거라고.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우리 6분의 25로 쓸 건데 그걸 이런 모양으로 그냥 바꾸는 거잖아. 그럼 그거 대분수처럼 자연수 더하기 얼마로 쓰면 되지 않을까? 플러스 6분의 1. 걔가 정답이랑 어떻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얘로 거꾸로는 못 풀어. 숫자를 보고 반대 모양을 만드는 거랑 어떻다고? 이거 뒤에 하나 또 나와. 알겠죠? 여기까지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인수분해 곱셈식이 했던 거니까 이거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얘를 가지고 이걸 찾아야 돼. 그치? 원래식인데 갑자기 분수식이지? 이거 뭘로 시작해야 돼? 물론 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이 0이다, 그렇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숫자 얼마로 된 거야? 0.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숫자 얼마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쓰는 거겠죠? 이거 몇 제곱만 하면 20 나와? 더 안 해도 되지? 그 다음 우리 0이 아닌 세 실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제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2개짜리 항에 많은 거고요. 이걸 하나로 바꾸고 싶거든? 이걸 보고 B 더하기 C는 넌 뭐라고 할 거야? C 더하기 A는? 이렇게 많이 되겠지? 발표는 얼마야? 이 세 개니까 답은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들인 거고 또 여기서도 0이 아닌 세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복잡해 보이는 우리 비례식을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럴 때 이걸 풀어달래. 그럼 얘는 귀찮지만 이거를 따로따로 정리해서 또 새로운 문자로 푸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내항이고 외항인 것밖에 없죠? 불러봅시다. 첫 번째 거. y는 뭐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좀 정리하면 이쪽으로 넘기니까 2y가 3x인 거랑 어때? 여기까지밖에 지금 몰라, 그치? 이따가 쓸 거고요. 두 번째 식도 내항이고 외항이고 한번 해봅시다. 14z는 18z 마이너스 6y겠지? 그럼 다 플러스로 만들려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가 몇 z? 넘기니까 6y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약분 정도하면 뭐 2z는
3y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럼 봐봐. x도 y로 쓸 수 있고, 그렇지? 지금 z도 y로 쓸 수 있는 거랑 어때? 그래서 우리 다 그걸로 먼저 바꾸면 x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y랑 어떻고 z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y랑 어떻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x랑 y랑 z의 비율을 y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로 다 쓰게 된 거지? 그럼 어차피 y는 쓸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 비율로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쓰면 돼? 3분의 2대 1대 2분의 3이라고 쓰겠지? 근데 이거 분수 있으면 좀 귀찮잖아. 다 몇을 곱하면 돼? 곱하는 거 봅시다. 4인 거지? 이거에 관련된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다른 문자 하나만 붙여주는 거랑 어떻다고? 같다 이거. 그럼 이 4K, 6K, 9K를 여기 식에다가 모함해주면 그냥 다 약분돼서 숫자로 나오는 거 똑같아. 왜냐면 여기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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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잖아. 1차씩. 그래서 옆접이 약분돼서 숫자. 얘도 제곱, 제곱, 여기도 2차, 2차니까 다 K제곱으로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만 풀면 됩니다. 이것만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 그냥 계산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런 유리식들에 관련된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진짜 배워야 하는 유리 함수 한번 좀 해봅시다. 알겠지? 요거까지만 진행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유리 함수라는 건 이제 뭐냐면 유리식으로 된 함수를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근데 얘가 이거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얘기했거든.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시간에 무슨 비례 그래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얘 그래프 혹시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고 있니? 그걸 조금만 멋있게 설명해 줄 수가 이렇게 이렇게를 어디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어떤 모양인가 정도만 좀 얘기한 거네.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지. 거기서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 거야? 직선이야? 포물선으로 그려진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조금 어려운 말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런 식에서 x 값이 0이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값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이 값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점선을 지나가지 않는다 해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x는 0이다 쓸 겁니다. 이 값은 절대로 될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얘가 0이 안 되니까 y도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값 x축도 절대로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얘도 y는 0이라고 하는 무슨 선을 갖는다고 얘기한다고요? 점근선을 갖는다고 하는 거겠지? 점근선 기본이야, 그렇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쌤 그냥 쉽게 하려고 1이라고 그려놨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이게 5로 바뀌어. 그럼 이게 조금 넓어지는 거랑 어때? 그 상자의 크기, 네모의 크기가 커지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어떤 문자 A라고 상수라고만 쓰면 양수일 땐 지금처럼 그려지겠죠, 그렇지? 음수일 땐 어떻게 그려져? 반대로 2, 4분면 4, 4분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똑같았었지, 그치? 이게 기본이야, 유리함수. 그래서 y는 x분의 a 꼴로 나타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이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더 배웠냐면 이거를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x축으로 얼만큼, 뭐 예를 들어 똑같이 p만큼, y축으로 q만큼으로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 이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럼 우리 무슨 선도 같이 움직여야 돼? 무슨 선도 지금 같이 움직여야 돼? 점근선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지? 똑같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냐면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예를 들어 여기 선생님 P라고 하고 예를 들어 여기 Q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지? 그러면 이 P, Q라고 하는 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서 그냥 우리 저기 x분의 1로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랑 어떨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이걸 우린 식으로도 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어.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식에다 이제 대입하는 거야. 선생님 x에다가는 뭐가 대입된다고 했었지? a 값이 어디서 나와?
x축으로 p만큼 평행인 거예요. x 마이너스 p라고 했습니다. 수식에서는 반대야, 그렇지? y도 똑같이 뭐가 대입돼야 돼? y q가 대입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저 식이 이제 어떻게 써줘야 돼? y 마이너스 q는 5분의 x 마이너스 p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랑 어떻다. 근데 이게 y는으로 항상 써지다 보니까 얘는 이항이 돼서 y는 x 마이너스 p분의 1 플러스 q 모양처럼 되는 거랑 어때?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얘는 1차식의 어떤 p 값이고 얘는 플러스로 q 값으로 나온 거랑 어떠니? 그 점이 원래 2차 함수는 꼭지점이었지만 이번에 얘는 무슨 점이라고 얘기해야 돼? 무슨 점들의 무슨 점? 근선의 만난 점일까? 이라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x축, y축은 절대로 x값이랑 y값이 될 수가 있다 없다?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우리 새로운 반비례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랑 바뀌어야 돼? 요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모양이 쉽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도 뭔가를 곱할 거고 이걸 통분한 식들도 좀 나타낼 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끝입니다. 알겠죠? 이게 어떤 문제로 나와 있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 이런 유리함수를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걔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반비례함수의 그래프랑 되게 비슷하다 정도로 먼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 보니까 처음에 기본이야. y는 x분의 얼마 숫자의 값을 얼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식이랑 어떻다. 그럴 때 만나지 않는 이 두 개의 선을 반드시 무슨 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점근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값이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p. 그쵸? 얘는 그대로 y값 얼마? q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게 그냥 원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랑 어떻다고? 같은 거야. 알겠지?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값의 식을 이렇게 쭉 써진 게 이 반비례 그래프 모양과 사실은 똑같은 거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더 알면 좋은 문제 푸는 방식은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상자의 크기 값은 항상 여기 있는 k 값이랑 어때야 돼? 축까지가 아니야. 이번에는 점근선까지에 관련된 거야. 알겠죠? 지금은 k가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지만 음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랑 어때?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교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그렇지? 당연히 그 정의역은 p가 절대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치역도 q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이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이하게 또 두 가지 성질이 더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얘는 요 점을 기준으로, 그렇지?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선을 그으면 완벽하게 요 위쪽 아래쪽의 모양이 대칭되는 거랑 어떨까? 같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y는 원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몇 만큼, p만큼, y축으로 몇 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랑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y는 x-p에다가 플러스 q 한 식인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 식에 반대되는 요 그래프랑도 대칭이 되는 거랑 어떨까? 얘도 똑같아. 얘는 그래프가 반대 기울기니까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원래 기본이었겠지, 그렇지? 근데 얘가 대칭 이동되면 어떻게 돼야 돼?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p의 플러스 q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건 없니?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식이랑 대칭입니다라고 써진 거랑 어때? 이해가 됐죠? 원래 있던 항상 축의 기본적인 함수랑도 특이하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의 모양이 사실 똑같은 거랑도 어떻다 라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반비례 되게 특이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형태는 뭐냐면 야 너가 아까 같은 모양이 1차식이랑 밑에 상수면 잘할 텐데 위에도 아래도 1차식 같은 모양을 만들 때도 너 그런 문제 풀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도 똑같은 짓을 하면 돼. 지금 보니까 여기 위에가 ax 플러스 b로 되어 있지. 여기 밑에가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럴 때 우리 이런 식 있으면 이걸 몫으로 나눠서 몇 분의 더하기 나머지로 쓸 수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우리 그 짓을 그냥 좀 할 겁니다.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한번 나눠봅시다.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 c분의 a가 돼. 여기가 뭐가 돼? a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c분의 at가 되겠지? 그 식을 둘이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지? 제곱이 a니. 그렇죠? 그럼 여기 둘이 빼면 어떻게 돼? 그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통분해서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써지는 거랑 어때? 근데 요거 우리 좀 봤던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를 따로 바꾸면 AD 마이너스 BC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랑 어때? 이거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봤거든? 이거 처음 봐?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행 이름이 뭐야? 너 지원 이름이 뭐야? 지원. 그래서 지원이잖아, 그렇지? 이거 이름이 뭐라고? 행열. 처음 들어봐? 행과 열이 있어서 뭐라고 불러? 그걸 불러놓고 이름을 모르면 돼. 이해가 돼? 근데 우리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됐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어쩌구의 A 더하기 얼마는 항상 0이다 했었던 거 기억나? 그 중에서 여기 안쪽이랑 0이 들어가는 식 기억나니? 여기가 A 더하기 D였어. 마치 근의 합처럼, 그치? 뒤에 더해져 있는 게 뭐였어? AD 마이너스 BC였어, 그치? 요거랑 요거랑 어때 모양이? 똑같아. 사실 나중에 이런 것들도 연결이 다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나왔구나. 행렬에서도 봤던 거다라는 게 익숙해져야 되겠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또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이 식은 얘가 몫인 거잖아. 얘는 그냥 따로 빼서 여기 뒤에다 C분의 A라고 써도 될까?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돼? 밑에 분모는 CX 플러스 D 그대로지? 우리가 나머지만 여기다 위에다가 써주는 거랑 어때야 돼? 이렇게 써야 된다고. 너가 지금 이게 문자니까 당연히 헷갈려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거 한번 해볼게. 봐봐. 2x 플러스 3이야. 얘가 3x 마이너스 1이거든? 이거 나눠. 3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여기 몇 x? 위에는 빼면 어떻게 돼?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야? 숫자도 안 돼? 얼마야? 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2분의 3 더하기 2x 플러스 3분의 이렇게 쓸 줄 알잖아, 그렇지? 이게 문자로 써져 있는 거랑 어떻다? 이 의미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값이 아까 어떤 의미였었냐면 기억날까? 여기는 y축으로 이동한 편. 그래서 우리 여기 점근선에 있는 y 값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y는 절대로 c분의 a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이 y라는 식이 점근선인 거야. 는 없이 y 값이 안 되는 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지? 요 값인 거랑 똑같고 여기 플러스였고 여기 있는 값은 0이 안 되는 거니까 또 그때 y의 또 하나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c분의 d인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얘가 0인 값이니까 그럴 때 요 위에 있는 값이 어떤 상수값 그 반비례의 숫자 값인 거랑 어때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절대 숫자 0이 나와버리면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이건 또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분자 AD 빼기 BC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까지를 그냥 우리 찾은 거야. 그거를 얘는 이렇게 증명해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게 그냥 이런 식인 건데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점근선에 있는 거죠. y축 방향은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어떻다. 그리고 절대로 ad-bc는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돼버리면 이건 분자에 대한 x가 사라져버리니까 유리식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게 다항식이 되지 않도록 c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랑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굳이 문자로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이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 직접 나눠서 그냥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당연히 그럴 때 정의역은 이 값이 되지 않는 실수, y도 이 값이 되지 않는 치역으로만 나오는 거랑 어때야 돼? 그 정근선도 직접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근선의 교점도 물론 찾을 수 있는 거랑 어떻고 같은 거고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이거 좀 어느 정도 문자도 외울 거지만 지금 굳이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하는 방법만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얘도 유리함수 식의 무슨 함수까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이제 앞으로 너네가 배우는 모든 함수들은 뭐 역함수, 합성함수를 물어볼 거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역함수를 좀 찾아보자 이거야. 그치? 근데 얘는 그 역함수의 모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외워서 쓸 거야. 지금 방법만 알면 되지. 그쵸? 그럼 봐봐. 얘도 y는 우리한테 ax 플러스 b가 분자고요. 그러니까 cx 플러스 d가 분 뭐겠지, 그치? 근데 이걸 역함수화 시킬 거야. 역함수 시켜서 찾아볼 거야. 우리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니? 뭐를 뭘로 바꾸고 뭐를 뭘로 바꾸고. 그렇죠. 그렇지. 그걸 바꿔봅시다. 여기를 x로 바꾸고 여기를 다 y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잘 정리해서 y는으로 쓰는 게 목표지, 그치? 우리 맨날 하는 건 분모가 없는 식으로 먼저 곱해야겠죠? 곱해봅시다. cxy dx는 ay 플러스 b겠지, 그치? 그 y는 얘네 둘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기는 거랑 어때?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cx 마이너스 a의 y라고 써도 괜찮을까?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y라고 쓰면 되겠네. y는 가 되는 거 보니 그럼 잘 봤더니 이 식이랑 뭔가 이 식이랑의 관계가 있으면 참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여기 깔끔하게 좀 다시 써볼게. cx-a에 마이너스 dx 플러스 b죠? 얘네 둘 동그라미 친 식이랑 이 밑에 있는 식에 한번 관찰 한번 해. 어떤 부분이 똑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다만 얘기하면 되게 쉬워지거든. 지금 찾은 이 식이랑 원래 있는 이 식이랑 얘 뭔가의 관계를 한번 좀 보자 이거. 모양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 신기한 역함수를 시켜냅니다. A랑 D가 자리가 바뀌었어. 또 뭐도 바뀌었어. 그렇지. 얘네들은 자리랑 뭐가 바뀌었어. 또 다른 점. 관찰만 하면 돼. B랑 C는 바뀌어 있는 부분이 아예 있어 없어? 특이하게도 역함수 할 때 A, D 원래 우리 행렬에서 대각선에 있었던 부분 그렇죠? 얘네 둘만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었지? 나머지 B랑 C는 변화된 게 하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외우기가 생각보다 좀 쉽다 이거야. 원래는 이렇게 찾는 게 기본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과정을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외워서 쓸 수도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마치 이거의 역함수는 이거야 라고 그냥 외우는 거랑 사실 똑같이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린 이 증명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 이 과정을 기억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푸는 거 얼른 한번 쭉쭉 한번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이 다음 함수에 무슨 영을 구해달래? 한 번 더 x값이 되는 걸 구하는 건데 누구는 안 된다. 걔 빼고 다야, 그치?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만 쓰면 끝이 넘어가 되겠지?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그렇지? 이거 그냥 기본 반비례 함수죠? 그냥 그릴 거야. 이렇게 된 게 다야. 읽어봅시다. 어디랑 어디를 짓나? 맞죠? 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하면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y는 0은 안 된다. 우리가 정근선이죠.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맞니? 이렇게 대칭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정근선 x축 y축 맞아? 맞죠.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맞지. 왜 얘기했잖아. 이렇게 돼 있는 함수랑 서로 완벽하게 대칭. 이라서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 그렇지? 두 애들의 함수 바꿔봐봐. x는 y하고 또 바꾸면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자기 자신이 되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반비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근선이 저기 있으면서 똑같아. 얘는 그래도 그려달래. 우리 이거 정근선만 찾으면 돼. 누가 안 되는 거야? y는 누가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야. 그대로. 왜냐면 얘는 넘어가거든. y 플러스 1이었는데 반대로 넘어갔는데 얘는 또 반대로 얘는 그대로. 이거 돼? 우리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x는 누가 안 된다고? 3으로 점점점점점점 그렇죠? y는 누가 안 된다고?
마이너스 1로 점점점점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기 분자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그럼 우리 대충 그릴 때는 그냥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을 그리면 되겠지? 근데 우리한테 좀 의미 있는 값을 찾으려면 이런 값이랑 이런 값이 중요하겠지? 이건 무슨 절편이야? 그럼 저기에다가 뭐가 집어넣어질 때 0이 나오는지 찾으면 되겠죠? 뭐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y가 0이 나올까? 왼쪽 1이 돼야지 딱 0이 되잖아. 그럼 x가 얼마일까? 잘 생각해. 마이너스 3. 1이 돼야 돼. 1, 4. 그래서 여기가 4,0. 이해가 돼?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찾으면 되겠지? 0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와? 네, 잘 말했어. 3분의 4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점들을 찾으면 조금 더 자세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는 어때? 찾는 거 맞겠지? 그냥 그건 나중에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친절한 모양을 알려주는 데 있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제는 이거 나누기 할 거 안 쓸 거야. 귀찮아서. 그렇지? 우리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개수는 냅두고 이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그냥 어떻게? x-1에 2의 x-1 그냥 이렇게 만들면 끝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이건 2x-2잖아. 여긴 2x- 얼마야? 그냥 무슨 짓 하는지 이해가 돼? 분자를 똑같이 만들 건데 여기 있는 거를 이 분모의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그냥 만들더라고. 그리고 나서 얘를 맞출 거야. 지금은 얼마야? 2x 빼기 2지. 얘는 2x 빼기 3이죠. 그럼 뒤에다 얼마를 붙여줘야지 똑같아? 이렇게 볼 거야. 그렇죠? 그럼 사실 얘는 이렇게 나누면 얘는 그냥 2로 나가는 거랑 어때?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x-1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써지는 거랑 어떠니? 이렇게 푸는 게 직접 나누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편하다. 이거. 원칙은 직접 나누는 거지, 알겠지? 이게 기본이야. 다시 점근선 불러보세요. 점근선. 둘 다 있잖아. x 값도 찾고 y 값도 찾아야지. 점근선이 하나였어? 점선 두 개야?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그랬네. 1번은 어떻게 구했어? 다른 문제 풀이 갑자기? 빨리 얘기해봐. x는 1은 안 된다 이거야, 그렇지? y는 얼마나 안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너? 거기 y는 얼마 나왔어? 지원아. 저기 y는 얼마 그랬어? 우리가 적으면서 얼마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너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y는 절대로 얘가 0인 누구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이해가 돼? 얘는 y가 절대로 누가 안 돼. 근데 왜 자꾸 딴소리해? 2가 안 되니까 2가 무슨 선이라고? 선이라고. 그렇죠? 얘가 y는 2, 얘가 x는 1이라고. 그렇지? 얘를 기준으로 이번에 숫자가 무슨 숫자야? 음수지. 그러면은 마치 1, 3면, 3, 3면의 반대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어떻다? 그만하면 됩니다. 물론 뭐 절편 같은 거 찾는 거 그냥 대입하면 될 테니까 하면 되고.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뒤에 것도 한번 봅시다. 다음에 저 함수도 이런 함수를 얼만큼 이동한 건지를 찾아주세요가 다야. 그렇지? 똑같이 이제 한번 이렇게 해도 돼. y는 밑에는 그냥 x 플러스 2고요. 저기는 몇 배 한 거랑 똑같아야 돼? x 플러스 1 몇 배 한 거랑 똑같아야 돼? 5배 한 거랑 그냥 똑같다고 기본적으로. 그럼 5x가 무조건 맞춰지잖아. 근데 지금 저 숫자랑 이 숫자랑 똑같아? 얼마가 부족해? 그래서 뒤에다 3을 붙이면 된다고. 얘를 이제 바꿔서 쓸 거야. 몇 더하기 얼마? 나눠서 쓸 거랑 똑같은 필요 없어. 약분한 게 어디로 가? 뭐 여기로 가고요. 약분 안 돼서 남은 숫자가 혼자 이렇게 남아야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럼 원래 5분의 뭐를 이동시킨 거야, 첫 번째? x분의 그러니까 얼마야? 3. 얼만큼 이동시킨 거야?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찾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ABC를 찾아서 더해주면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문제 푸는 겁니다. 다음도 이 함수를 점근선이 이거랑 이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바로 끝났네? x가 1에. 그럼 b는 얼마여야 돼?
얘는 지금 몰라. 그치? 대신에 우리 이거 바꾸는 거 했었지? 어떻게 써야 돼? 밑에는 x-2야. 위에는 위에 저거 나눴잖아. a로 뭐 하면 돼? 묶으면 된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뒤에 건 지금 너가 알아 몰라? 몰라. 쌤도 몰라.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제 잠깐 C라고 그냥 이렇게 써볼까? 그럼 대신에 이게 항상 어떤 모양이 돼? x-2분의 X랑 마이너스 이걸 바꾸는 거라고. 오늘 집에 못 가겠다 생각 그쵸? 이거 못 바꿔? 두 개로 나눠서? 지금까지 설명 뭐 한 거야 앞에? 여기 어떤 그냥 기본식 하나랑 전분선 찾는 거 아니야 계속? 쌤 이거 뭐 한 거야? 왜 2로 바꿨었니? 이거 뭐 하려고 쌤 이렇게 만든 거야? 심심해서 바꾼 거야? 얘들이 뭐가 돼? 그래서 여기 3을 어디다 썼어? 여기다 썼어? 여기다 썼어? 하나 여기다 써? 여기 약분돼서 자연수잖아 그냥. 여긴 뭐라고 쓰는 거야 우리가? X랑 그래 얘는 남잖아. 여기도 그럼 얘가 뭐가 남아야 돼 지금? A랑 왜 A가 남아? 약분이 돼서 얘는 밖으로 나간다니까. C랑 C가 남아야지 C가. 생명 똑같은 실 몇 번 하는데 지금 계속 정신 안 차려. 여기 뒤에가 뭐가 된다고? A랑 A가 이렇게 나가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이 숫자가 항상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정문선의 값이랑 같아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값이 A가 얼마나 소리야? A랑 마이너스 3이라고 해요. 전분선 x명 밑에고 그럼 우리는 a 값 찾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전개까지 할 수 있어 없어? 전개한 식의 숫자만 불러요. 숫자 상수선 그럼 저게 얼마가 될 때? 문제 보니까 그럼 여기는 c가 얼마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랑 같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던 식까지 다 찾게 된 거랑 똑같아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주면 돼? 4를 집어넣어주면 돼 그치? 혜민아 계속 똑같은 짓의 문제만 하는데 왜 자꾸 정신 안 차려? 혜민아 다른 거 문제 풀 적 있어? 나누는 거야 그냥 조금만 더 갑시다 다음의 함수가 어떤 점에 뭐가 된대?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쌤 얘기했었지? 무슨 점들의 교점? 그러면 우리 점근선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숫자니까 어렵지 않죠? x-1분의 앞에 무조건 누구로 곱하기 쓴다고?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냥 그렇죠? 그럼 이제 숫자 플러스 5를 만들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얼마야? 뒤에다 누구 붙여줘야 돼?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한 번에 갑시다 x-1분의 그렇지 그럼 점근선의 값은 몇이랑 몇인 거야? 그래서 1,-3 이제 좀 감이 와야 돼 그쵸?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얘도 이 그래프가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각각 이번엔 대칭이래 그치? 근데 여기가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인 거 보여?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점근선에 관련해서 아까 이 두 개의 직선이랑도 대칭이라고 얘기했지? 한마디로 얘네 두 직선에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또? 교점을 찾으면 이 교점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다라고 보면 여기 왼쪽 2x고 오른쪽에 얼마가 나와? 그러니까 x 값은 얼마? 여기다 집어넣을 때 y 값은 얼마니? 그러니까 여기는 몇 컴마 몇이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로 또 a, b 찾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럼 a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우리 b 값은 이제 보일 겁니다. 여기가 x-1이면 b의 x-1이 먼저지? 그 뒤에 있는 값은 또 몰라야. 그쵸? 근데 대신에 이거 모양이 항상 어떻게 바뀌어?
그렇지. x-1분의 c 더하기 b죠? 근데 이 b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3.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 앞에가 1일 때만 여기 3인 거겠지? 여기도 3이었겠죠? 전개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근데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c는 얼마였던 거야?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점근선 우리한테 교점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자꾸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야 너 이제 시계 정보 알려주니까 좀 잘 풀어서 그림 그릴 테니까 그걸로 풀어보려면 똑같아. 점근선의 교점 그냥 우리 자꾸 보여 안 보여? 몇 컴마 몇이야? 3컴마 1, 그렇지? 그럼 우리 벌써 C가 보이죠? C는 얼마여야 돼? 그럼 이제 혹시 A도 한 방에 보일까? 맨날 저거 A로 나눠서 제가 몫으로 까지. 여기까지 잘 보였지? 잘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거는 x-3에 2의 x-3에 플러스 어쩌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게 목표야. 그렇지? 맞니? 근데 여기 C 있으니까 D라고 합시다. D. 요 값을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이상한데? 다시 봐. 요정 다시. 요정 다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렇지? 0 집어넣으니까 이거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플러스 D인데 그게 얼마가 나온다고요?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B가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요걸 전개하면 이제 여기 있는 B까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니까 여기는 원래 그냥 6이었던 거랑 어때?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겠죠? 대입돼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고요. 요거 찾기가 귀찮으면 그냥 여기다가 0,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B를 찾았어도 됩니다. 그치? 그래프 그리려면 어차피 요걸 알았어야 되는 거랑 똑같아.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요런 겁니다. 요거까지만 오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유리함수 뒤에 좀 더 있는데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 내일 좀 더 정리할 거고요. 요거에 대한 함수에 이번에 무슨 값이랑 무슨 값을 찾아달래? 그럼 얘도 결국엔 그래프 그려줄 때랑 똑같아. 그럼 우리 얘도 모양만 바꾸면 되겠지? y는 x 플러스 2분의 1. 우리 뭐라고 항상 묻고 시작하는 거야? 3의 x 플러스 2, 그치? 그럼 뒤에가 얼마가 붙어야 돼? 1이 붙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바꾸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인 거랑 어떠니? 그럼 이거 그림을 대충 그리면 돼. 점근선의 값이 얼마야, x는? y는 얼마야? 3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이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하나, 이런 모양으로 하나 그려지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전제 조건 x가 어디 값에서 어디까지만 가능하대? 그렇지. 그러니까 얘보다 큰 오른쪽에서만 놀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이라고. 그럼 당연히 언제가 최대값이고 언제가 최소값이야? 그것만 넣으면 끝입니다. 우리 그것만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모양인지 찾으면 되겠지? 그럼 간혹 특이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문제를 낼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런 부분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달라. 최대값은 있어 없어? 무한대. 최소값도 있어 없어? 그것까지도 그림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점근선에 관련된 값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정도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꽤 많은 내용 우리 했습니다. 그치? 근데 유리함수 아직 문제만 몇 개 더 풀면 유리함수 마무리 되니까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 문제 푸는 것까지 하고 또 넘어갈 거거든요. 대신에 유리함수 요거 복습해와. 그래 다음 시간에 문제 풀 수 있어. 선생님 내일이야 내일.